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지금 화면에 걸어 놓았다시피 무너지고 있는 좌파 카르텔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옹성처럼 견고한 좌파 카르텔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보입니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때 아닌 그런 체제 정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지금 이 좌편향적으로 되어 있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그 줄거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법원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선관위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 들어가지요. 국민권익위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 문제 지금 들어갈 겁니다. KBS의 시청자 그 시청료 지금 징수 문제도 지금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거 곧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건설 노조의 건폭, 그리고 민주노총 이 보조금 관계 지금 퍽퍽 쓰러지고 있잖아요. 이 진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옳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지금 많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역시 수사학적으로 지금 사회를 정리하는구나. 하나하나 지금 나쁘게 물들었는 거, 좌편향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지금 딱 1년이 돼 가지고 그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난 1년 동안을 한번 이렇게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이지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이거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뭔가 하고의 전쟁, 체제와의 전쟁, 좌파와의 전쟁, 이런 전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렇게 그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지울 수 없고 정말 인상 깊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정말 지울 수가 없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탄핵 데모, 하야 데모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사실상 지금 대선을 불복하고 있는 거예요. 0.78%, 24만 7077, 7077표, 24만 7077표가 이재명이 못 얻어서 대통령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표라도 떨어졌으면 떨어졌는 거지. 거기에 대한 불복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누가 그 판세 뒤집어 주겠습니까? 그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조기에 끌어내려 보려는 온갖 발버둥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괴담 퍼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데 또 안 입더라고.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탄핵시키 버리겠다, 이런 탄핵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이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아직 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는 벌써 그런 말을 하고 적끼리 있을 때는 많이 했겠지. 그렇지만은 표현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탄핵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좌포들의 속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체제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장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로 바뀌었지만은 우리 사회 곳곳에 대통령만 사람이 보였지,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소에는 지난 정권에서 구축해 놓은 탄탄한 그런 진짜들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두 달 이 정도 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건들이 굉장히
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큰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대법원이 그렇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달에 나간다 해가지고 이번에 7월 말로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 2명을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제청을 했는데 그 낌새를 알아챈 용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니까 바로 꼬리 내려가지고 웬만한 사람을 추천했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됐고 KBS, 민노총, 노동위원장, 건폭 이런 것들이 지금 확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사건들이지만은 이것들을 이렇게 위에서 딱 이렇게 엮어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냐면은 좌파들이 이렇게 놓은 나름대로의 탄탄하게 보였던 그 진지들이에요. 진지들이 전략을 흐름이 있는 그런 진지가 그 어느 때는 튼튼했을지 모르지만은 요즘 한두 달 이 사이에는 지금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좌파 진지가 무너지기 시작됐다.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좌파들의 온갖 협박하고 괴담, 선동 또 거기에 맞선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원칙과 뚝심으로 이걸 버텨내 나가서 오늘의 지금 이 돌파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승부수가 이제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닌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입니다. 9월 퇴임이잖아요. 9월 퇴임이래 가지고 마지막에 본인이 딱 알박기 해놓고 나가려고 대법관 2명을 추천하는데 이 대법관 2명이 7월 달이 임기 말이었어요. 임기 말인데 이게 김명수 대법관의 사람으로서 한번 꼽아보려고 8명을 제청했는데 용산에서 거부 입장을 딱 밝히니까 전운이 감도는 그전 아주 한동안에 아주 섬찟한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김명수 대법관이 꼬리를 내렸어요.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임기가 6년이나 돼요. 6년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하는 역할들도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 지금 이재명이 할보하고 있는 것도 이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행위에 의해서 이재명이 대선에 도전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고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되는 바람에 이재명이 대선 도전에 할 수 있었다. 이게 다 좌파의 그 좌편향의 벨트에 알박기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꼬리를 내리고 빼갱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경환 씨하고 권영준 후보를 2사람을 제청했는데 이 2사람은 아무래도 임명이 되지 싶습니다. 저쪽에 국회의 공청회를 거쳐서 전형적인 원법과 원법 간의 이 정통한 이분 이 2사람은 정말 정통한 법관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굳이 이념 성향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들은 뭐 말하기 좋아서 중도라 그러지만은 그래도 보수 색채가 짙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이번에 사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정하인데 이 박정하라는 사람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자리 하나만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메꿔보려고 그랬지만은 그것도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안 됐습니다. 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김명수가 건져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김명수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끝나가는 것도 자기 약점이 많으면은 이게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약점이 많잖아요. 김명수가 지금 자기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번에도 깨갱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명수가 지금 9월 달에 퇴임하게 되면은 퇴임 후에 자기 일신상이 검찰에 불레를 댕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당장 문제 아닙니까? 자기 신체의 안전, 재산의 안전이 문제되는 거지요. 고민 안 할 수가 없지.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임기 1년 됐는, 앞으로 임기 4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이기겠어요? 지는 건 뻔한데 괜히 허장상세 오기 부리다가 아주 극심하다 그러면은 깜빵 간다 그러면은 안쓰럽겠어? 그러니까 자기 몸 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퇴임 후에 안전을 생각해서 이번에 찍소리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했던 행위들이 다 말끔히 지워질 수는 없어요. 퇴임하는 그 순간부터 검찰의 조사나 아니면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지 싶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배짱이나 용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껏 그래 겨루고 버텼으면은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상당히 신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이렇게 깨갱해버리고 끝나버렸고 이제 9월이면은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눈치 코치 하나에 자기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새로운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면은 지금 이 대법원 이하의 판사 배치되어 있는 거 이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싹 바꿔버리겠지. 이렇게 되면은 김명수의 입장 중심으로 했던 그 정점으로 했던 그 구축되어 있던 법원 내 좌파 벨트도 다 끊어질게. 중간에 다 끊어질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벨트가 끊어지면은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잖아요. 그 벨트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해체가 되는 것이죠. 붕괴가 시작되고 이게 붕괴가 시작돼도 빠른 속도로 붕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관이가 그동안에 감사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러다가 이번에는 직원 채용 비리만큼은 받겠다 이러는데 그거는 피감 기관이 감사 받고 안 받고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에서는 감사하는 범위는 감사원 우리가 정하는 거지 니들이 정할 것 같으면은 감사 말하노? 그럼 감사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빠른 감사를 착수하면은 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더 빨리 더 많은 인원으로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민권익위에 전현희 이 위원장이 있는데 이게 물러나야 되잖아요. 지금 며칠 안 있으면은 임기 다 채우고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물러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출신의 정승윤 그 부원장이 지금 거기 대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원장 되지 싶어. 위원장 되지 싶어. 경찰을 또 인사혁진처로부터 지금 이 부원장이 인력을 파견받아 가지고 32명이나 여기에 전담 조사원으로 투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채용 비리를 중앙선관위부터 저 말단의 지방 시군구 구단위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뿐이 아니고 퇴직자까지 조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조사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합동작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그 채용 비리뿐이 아니라 제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들도 이번에 완전히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터뜨릴 게 없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무엇을 잡힌다 그러면은 확실히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채용된 사람들은 이제 모두 그냥 퇴직시키고 임명직에 있는 사람들은 임명을 취소해야 되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그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은 가차없이 형사 고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선관위가 개혁이 되고 선관위가 대수술이 되는 겁니다. 노태학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지금
뭘 알고 버티는지 뭘 알고 안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거기 하루라도 더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아니 죄는 쌓이는데 나중에 형사처벌이 처벌을 받게 될까 안 될까 그것도 걱정해야 돼요. 노태악이 이런 거를 전혀 몰랐다고 얘기한다 해가지고 몰랐다는 게 죄가 안 될 수는 없지요. 몰랐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야. 집권 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노태악 위원장이 오히려 버티다가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나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이 이제 막 시작됐고 국정원이 지금 여기에 보안점검을 들어가면 보안점검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중요한 건수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고요? 부정선거.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하고 또 저 새끼 또 부정선거 얘기한다 이러지만은 저는 2020년도에 4월 15일 날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의혹은 정말 제 내리에서는 지울 수 없는 부정선거 의혹이고 또 제 평생에는 이런 거 겪어보지 못했고 그 이후에 몇 차례도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보안점검 들어가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만큼 취약했는지 잘 살펴보시고 부정선거에 했던 흔적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끄들랑 바로 까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선관위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해도 안 돼요. 전부 다 나가야지. 내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선관위라는 기구는 사실 새로운 기구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저기 있는 기구들을 다 의심받고 있는 기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선관위는 정말로 몽땅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진지도 좌파 진지도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 다음에 KBS 시청료 강제징수 문제인데 강제징수 이게 우리가 안 쓰고 안 되는 정기고지서에다가 붙여놔 놓으니까 안 낼 수가 없어서 억지로 냈는 게 이게 강제징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징수하겠다 이건데 이거는 또 입법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국회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입법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개정하면은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곧 빨리 할 것 같아요. 국민적인 호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가호 이거 시청료 우회로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내지. 돈 2,500원 3,500원 그게 많아서가 아니라 괘씸해서도 내고 싶지 않지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다 보기 때문에 자기 휴대폰으로 다 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텔레비전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빠르면은 하반기부터 이게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김수철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사퇴할 테니까 분리징수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조건을 거는 바람에 더 큰 괘씸죄에 걸려 있고 지금 KBS 내부에서도 지금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왜 우리가 민노총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민노총하고 전련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내부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도 지금 점점 손발이 끊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지금 KBS의 직원이 4,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500명 3분의 2 정도가 민주노총 소속인데 민주노총 소속 이렇게 하면서 무슨 공영방송 한다고 얘기합니까? 시청자 이 백성들이 그게 민주노총 방송이지 공영방송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민노총과의 KBS가 절전하지 못하면은 이게 개혁이 되지도 않고 그 개혁의 시작은 KBS가 민노총하고 관계를 끊는 그게 개혁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민노총 그 빅마우스들이 KBS에 어떻게 대해서 방향키를 쥐고 흔들었느냐 이 말이야. 이제 전 직원이 전 사원이 비상대책 토론회다 해서 이것을 살펴 뚫지게
차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길은 막막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민주노총을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KBS 안에서도 높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60항쟁 사건, 60항쟁 아래 행사 문제인데, 아래 87년도 6월 10일 항쟁이 있었던 그 기념 행사에 정부 측에서 참여를 안 했다 이래가지고 속 좁은 윤석열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니 내대보라고 나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주화운동사업회라 그래가지고 정부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윤석열을 돈 주는 윤석열 퇴진운동 하는데, 그건 누가 그 찔레찔레 참석할 사람 어디 있어요? 국민 혈세 빨대 꽂아가지고 족족족족족 빨아먹는 이 빨대 운동권 빨대들 말이지요. 이제 다 잘라뿌려야 돼요. 잘라뿌려야 돼.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은 좌파 운동권 이른바 그 빨대 족속들은 이 빨대를 분질러 버려버려야 돼. 그러면은 이 이권 카르텔이 약화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쁜 것은 붕괴시킨다고 누가 슬퍼할 사람도 없잖아. 이게 붕괴돼야 돼. 응? 이것도 이제 그 좌파 이 진치 그 자체가 이제는 진치 토굴이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건설 현장에 있은 건설폭 폭주족 건폭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기네들을 적대시하고 탄압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없애야 될 물건들이야. 응? 괜히 자기 노조원들 등쳐먹는 일 아니야. 건폭 그거 잘했다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경제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 진짜 없어져야 돼. 그래도 지난 몇 달 동안 이거 해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지속됐던 원래비가 공사 좀 빠르게 속도로 해달라고 원래 계약된 그 돈 플러스 알파로 주는 게 그게 원래비거든. 이것도 지금 못된 거잖아요. 이 원래비 거의 없어졌다 그래. 예?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건폭들의 원래비 이거는 다 건절하고 마고 뿌리를 뽑아제껴야지. 그거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비가 없어져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건폭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게고. 그리고 며칠 전에 작년에 그 하물연대 불법 집단 행동할 적에 쇠구슬로 새총으로 쌓는 거, 차량에 유리창에 부시고 들어가는 거, 그 파편으로 맞아가지고 한 사람이 전치 몇 주의 상처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여기 이 사람이 있는 데가 1년 6개월인가 하는 그런 실형이 때려져 버렸잖아요. 징역 2년인가. 이렇게 지금 건설 현장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대법원 앞에서 또 이 말이 야간 문화재지, 이 문화재 사실 문화재를 빙자해가지고 정치 집회 사실상 그런 시위를 하면서 이게 문화재 같으면은 용인 받았을 건데 색깔이 달랐으니까 미신고해 놓은 것이라 해가지고 1박 2일 농설 집회 하려 그런 거 전번에 광화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거 막 드러내버렸다 그러더라고. 민노총이 불법 폭력 시위 이거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해가지고 뿌리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3주나 한 달 정도 됐는 그 전에 광화문에서 1박 2일 그때 불법 노수 집회하면서 방뇨, 음주, 고성방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아수랑이 이 삼류국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서울 심장부의 쓰레기 무대기 이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는 법대로 해야지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깨워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쭉 깨워보면은 이게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흐름이 지난 수십 년간 좌파들이 구축해왔던 자기들의 굳건한 진치 빵가예요. 진치였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고 어찌 보면 그들의 성역이고 성역이면서 이게 정치적인 무기가 될 수 있고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밥그릇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석몇조가 되는 의미를 지닌 이 진치 빵가 이 좌파들이 여러 분야에서
예? 언론이라든가 법조라든가 다음에 건설, 시민단체, 문화계 온 사방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진지 빵가를 구축했었는데 이 빵가를 연결해 보면은 하나의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카르텔을 폭파하고 끊어나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과 짬짬이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국민 열세를 거기다가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하는 이런 식으로 기생해 오면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왔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인다. 무너지는 뉴스를 오늘 또 듣고 있다. 참 시원하고 통쾌한 얘기죠. 물론 분야별로 무너지는 그 좌파들의 진지가 다르지만은 무너지는 그 속도나 크기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잘못된 그런 진지가 무너지고 있다. 큰 방향에서 볼 때는 그 진지가 붕괴되는 게 안타까워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마음 고쳐 먹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붕괴 해체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최후의 발악이 있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 협박과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고 굴하지 않고 지금 반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지만은 그 반발이 먹혀들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응했는 윤석열 정부는 결국 좌파들이 그 힘 대결에서 처음에는 밀리는 듯 했지만은 지금은 기선을 잡아가지고 쭉쭉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씩 물박을 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큰 그룹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제청해 보려고 하다가 깨갱했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국민권익위 선관위 지금 마구 깨갱 그거 있잖아요. KBS는 이번에 아주 완전히 그 뿌리 자체를 이번에 쇄신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마무시한 시청료가 매달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날 거예요. 이 깨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징적인 진지가 허물어지는 캐슬이 허물어지는 좌파의 카스텔이 허물어지는 광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에서는 좌파들의 진지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좌파의 진지들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국가답게 이 사회의 질서가 안정이 되면서 좀 더 경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서 경기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나가보면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의 시대를 향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좌파들의 카르텔 빨리 끊어버리고 이 지역 사회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바로잡혀서 경기 회복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하반기는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정권에 그 일하고 있는 1년간 일했던 그런 효능감이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지난 1년은 사실상 대선 불복 세력의 그 투쟁을 어떻게 단호하게 분쇄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마구 몰아쳐서 일과 성과를 함께 내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경제도 안정시키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정세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여론 식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힘과 용기를 더 배가시켜서 철옹성처럼 경고해 보였던 좌파 카르텔을 하나씩 무너지고 쓰러지고 왕창 브레이크로 뽑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